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을 만약에 제목을 굳이 붙여보자면 아무 잘하려는 노력도 하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붙어 있어라. 이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연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인생에 행사하는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클까요? 그것은 노력보다는 차라리 노력보다는 우리가 막 우리 인생을 잘해보려고 막 엄청나게 하는 노력, 그거보다는 오히려 운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단지 우리가 그 운을 좀 좋은 운이 발생하는 그런 것을 좀 늘려보려면 하루하루에 감사하면서 약간 사람들에게 선행의 씨앗을 뭐 뿌려라? 요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고, 성경을 압축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4가지를 제가 이렇게 요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외우냐면 선정, 고아와 과부 이렇게 외웠어요. 고아와 과부를 선정하라 뭐 이렇게 외워도 되고, 아무튼 이것이 제가 성경을 다 읽고 난 후 깨달은 결론이에요. 아, 성경은 선정 과부구나. 선정이는 고아와 과부를 선정하라. 뭐 이렇게 외우니까 좀 낫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고아와 과부에게 잘하고 선행과 정의를 실현하는 것, 그거 4가지만 있으면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는다.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그거 4가지로 압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이사야를 읽다가 저는 그거를 깨달았거든요. 이사야 그대로 써져 있으니까. 아무튼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노력보다는 운이 좋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운은 정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게 운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운이 발생하는 것을 좀 횟수를 좀 높이고자 한다면 그냥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고 선행의 씨앗을 심어라.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언제 느꼈냐면, 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살아온 걸 보면은, 저는 이제 송파가 거의 고향이거든요. 물론 송파에서 태어난 건 아닌데, 송파에서 가장 많은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롯데월드가 세워지기 전 거기가 벌판인 그 잠실 일대 거기를 봤습니다. 그리고 뭐 중고등학교, 뭐 학창 시절, 대학교 이렇게 학창 시절에는 친구를 만났다 하면은 롯데월드 지하 1층 분수대야 거기서 제일 많이 만났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분수대가 지하 1층에도 있고 그냥 1층에도 있는데, 아무튼 그 분수대 앞, 롯데월드 지하 1층 분수대 앞, 그 분수대도 이렇게 벽에 쫙 있는 분수대가 있고 중간에 둥그렇게 있는 분수대가 있었는데, 아무튼 뭐 이쪽 분수대 저쪽 분수대 뭐 1층 분수대 뭐 많이 만났었던 것 같은데, 거기가 완전히 뭐 나와바리 뭐 이런 곳이었죠. 근데 저희 그 엄마나 아빠나 약간 뭐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그렇잖아요. 부동산 뭐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으니까 이사를 아주 많이 다녔다고는 볼 수 없지만 굵직굵직하게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내린 결론. 그런데 40 넘어서 내린 결론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인생은 그때는 여기가 핫플레이스니 뭐 이곳에서 살아야 되느니 뭐 어디보단 여기가 뜨느니 뭐 어쩌고저쩌고 말이 많잖아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디서 살았든지 간에
어디서 살았든지 간에 다 잘 살았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는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은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뭐 어디서 산들 못 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막 머리를 굴리고 어디에서 살아야 잘 사나 막 이러면서 막 엄마 아빠 맨날 부동산 보시고 어디에서 살아야 더 잘 사는 곳일까 이러면서 맨날 그러면서 이사도 몇 번씩 다니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뭐 부동산에 전혀 관심 없고 그냥 내가 태어난 그곳에서 뭐 계속 뭐 살았다 한들 똑같은 비슷비슷한 경제력을 갖고 살았겠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대한민국이 거의 다 프리미엄이 붙었으니까. 다 잘 사는 곳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또 옛날을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 제가 옛날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 원래는 대치동에서 이제 일을 하기 전에 강남역 그 부근에서 이제 성인들을 가르치는 그런 학원에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학원은 너무너무 좋죠. 뭐 보충을 하기를 해, 뭘 하기를 해. 그냥 자기 거 그냥 시간 되면 나타나서 딱 강의하고 또 시간 되면 또 나가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삶을 살았죠. 그런데 그런 데에서만 살다 보니까 돈이 별로 안 모이더라고, 돈이 별로 안 모이고, 막 엄청 뭐 고생스럽지도 않고 뭐 이러니까 거의 뭐 돈이 물론 뭐 인센티브 이런 거하고 이제 같이 주긴 하는데 별로 그렇게 뭐 이렇다 할 만큼 아주 대박을 터뜨리게 뭐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있다가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대치동에 가서 강사를 하면 돈을 많이 번다고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여자가 되다 보니까 대치동으로 가서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강사가 돼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도 대치동으로 가서 안 되면 어떡해. 그리고 내 여기서는 지금 여기서는 잘 붙어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걱정도 되면서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액션을 섣불리 못 취하겠더라고. 근데 하늘이 그걸 알았는지 내가 그 학원을 떠날 핑계랄까 뭔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일이 갑자기 발생했어요. 그런 일이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어른들, 성인들 앞에 놓고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두 여자가 엄청나게 떠들어. 그러니까 그게 너무 그러니까 보통 애들 가르치는 이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성인을 가르치는데 성인들이 떠드냐고요. 그래서 어처구니가 없어서 걔네 두 명을 뭐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저보다 나이가 좀 많은 여자들이었어요. 근데 아무튼 그 여자들한테 왜 이렇게 떠드시냐고, 강의 중에, 막 이러면서 수업 중에, 뭐 이렇게 쫑크를 매겼더니, 그것들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가 일하는, 뭐, 그, 학원의 오너의 사돈의 팔촌 정도 되는 애들이었던 거야. 그러면서 그게 오너의 이제 귀에 이제 들어갔고,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막 오너가 그 뭐 나를 뭐 만나가지고 너는 왜 애들한테 뭐 그랬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건 절대로 아닌데 그냥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내가 걔네한테 약간 좋게 좋게 풀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먼저 걔네한테 뭐 전화를 해가지고 시끄럽게 떠들지 마라. 이렇게 말한 것은 약간 좀 유감스럽다. 뭐 요 정도, 요 정도로 좀 이렇게 풀고 넘어가기를 바랬던 거야, 그 오너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자 말자 내가 또 한 손가락 하거든. 그날로 때려쳐버렸습니다. 더러운 이놈의 학원 안 다닌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때 사실 그런 것도 있었어. 그러니까는 내가 대치동으로 들어가고 싶었는데 약간
용기도 안 나고 이래가지고 미적미적거리고 있으니까 하늘이 그걸 알았는지 어떤 딱 이벤트를 딱 어떤 일이 생기게 해가지고 내가 한 성깔 하잖아. 그래서 그날로 이렇게 그만둬버리게 하는 뭐 이런 걸 만들지는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로 그냥 학원 때려친다고 전화도 아니고 뭐 내 위에 과장인가 뭐 이런 사람한테 말을 하고 그냥 때려쳤거든요. 그리고 너무 화딱질이 나가지고 그 길로 유럽 여행을 갔다 옵니다. 유럽 여행을 한 달을 갔다 온 이후에 이제 대치동 삐리리 학원으로 이제 입성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들어가서도 뭐 이렇게 월급을 많이 받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그랬는데 어느 날 내가 그냥 들어가서 일반 그냥 반 가르치고 뭐 이러고 그냥 다른 강사들과 뭐 별 다를 게 없는 그냥 그러고 살았는데, 갑자기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외고 대비 열풍이 엄청나게 불고, 그리고 우리도 외고 대비 전문 강사 이거를 발굴해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을 막 강사들이 모여서 얘기하고 원장들이 모여서 얘기하고 막 지네끼리 그런 거야. 나는 그때 완전히 신입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뭐 토론하고 그런데 끼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결과적으로는 크리스가 외국에서도 공부도 했고 과도 이제 영문과고 이러니까 크리스가 딱 얘가 적격이다. 그리고 얘가 여기 오기 전에도 외국어 학원에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지네끼리 뭐 원장하고 이제 말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에 원장이 나를 부르더니 나보고 외고 대비 전문 강사가 되라는 거야. 그러면서 거의 이제 중3 애들 중에 공부 좀 한다는 애들을 이제 다 모아가지고 하고, 중3만 하는 게 아니라 중2 아니면 중1까지도 이제 외고를 대비하고 싶으면 내 반에 들어가라 이래가지고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외고 대비 전문 강사가 된 거지. 근데 이제 여기가 대치동이니까 중학교 3학년 정도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청중 같은 경우는 반 이상이 들어서 한 반에 반 이상이 내 거를 듣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만 해도 외고를 가겠다고 이제 외고 대비 반에 들어오는 거야. 중간만 해도. 그래서 그 당시 내가 혼자 가르치는데 200명 넘은 게 기억이 납니다. 200명 넘는 애들을 혼자 이제 가르쳤다는 거. 그러니까 뭐야.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강사하고 원장하고 뭐 자기네끼리 뭐 이렇게 토론하고 막 그러더니 우리도 큰 학원으로 이렇게 발판을 붙이고 뭐 이러려면 외고 대비 전문 강사가 있어야 된다 막 이래가지고 나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나를 뽑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외고 대비 이제 전문 강사가 됐는데, 중요한 거는 외고 대비는 이제 그때만 해도 듣기를 엄청나게 잘하는 뭐 이런 시스템이어야, 듣기로 이제 외고 대비 가는 시험이 듣기로 판가름이 나는 뭐 이런 거였어. 뭐 읽기는 애들이 너무너무 이제 잘하니까 이제 듣기로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하는데, 내가 이제 서점을 갔는데 서점도 시간이 없으니까 뭐 큰 서점 뭐 교보문고 이런 데는 가지도 못하고 그냥 어디를 갔냐면 내가 일하고 있는 그 학원의 맨 1층에 작은 서점이 있었어. 근데 그 서점도 이제 대박을 쳤었던 게, 모든 선생과 애들은 다 그 서점에서 책을 샀으니까 거기도 이제 내가 있는 학원이 잘 됨에 따라서 이제 대박을 친 그런 서점이 있는데, 거기밖에 못 갔어. 왜냐하면 바운더리가 넓게 갈 그게 없어서 나는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그래서 그 서점에서 이렇게 있는데 막 그 귀퉁이 저쪽 그냥 다 먼지 쌓여 있고, 뭐 출판사도 별 뭐 유명한 출판사도 아니고, 막 그때는 또 외고 대비 이런 서적도 좀 흔치가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몇 권 사와가지고 그걸 또 짜집기를 하고 막 이래가지고 문자를 많이 만들고 뭐 이거를 가지고 뭐 수업을 하고 막 이랬었거든. 그런데 정말 유명한 출판사 것도 아니고 뭐 그랬던 책인데 내가 딱 보니까 괜찮더라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몇 권 사가지고 막 짜집기를 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그걸 가지고 또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또 뭐 수업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와, 진짜 그때 운수가 대통했는지 내가 그 만들어준 그 교재 있잖아. 거기서 비슷한 문제가 엄청나게 나왔어, 엄청나게.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외고 들어간 애들이 많아지고 이러니까 이제 외고 대비하면 클킴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외고 대비하면 크리스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그때 나는 뭐야? 뭐 잘 하려는 뭐 그런 것도 없었고 그냥 난 시켰으니까 이제 그거를 해야 되니까 시간도 없으니까 큰 서점은 못 가고 작은 서점 가가지고 구석탱이에 있는 책들 몇 개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200명이 넘게 이제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뭐 지하철역에서 너 클킴 아냐 저기 저 학원에 강사인데 클킴 아냐 그러면 한 5명 중에 1명 정도는 안다고 말할 정도로 이제 그때가 이제 한창 잘 나가던 그런 시기였다는 거죠. 그럴 때가 있었죠. 그런데 그때 내가 그렇게 뭐 열심히 막 그냥 뭐 노력을 했냐? 그것도 아니야. 그냥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어떻게 그렇게 뭔가를 밟은 것 같은 뭐 그런 느낌.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잡았나? 아무튼 뭐 그런 것 같은 그런 건데 나는 사실 그렇게 능력이 뭐 출중하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시키니까 하는 이런 분위기였었는데 그래서 그때 내 위상이 너무 커져가지고 원장이 기분 나빠하고 있다. 그러니까 원장이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야. 자기가 이제 뽑은 강사가 너무 잘 되니까 너무 잘 돼서 이제 원장 얼굴을 보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날 보고 이제 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니까 원장이 기분이 두 가지 마음이죠. 이 학원이 잘 되는 거에 대한 기쁨, 그런데 내가 잘 되는 거에 대한 질투, 뭐 이런 거였겠죠. 아무튼 그때도 그냥 잘 된 거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 누가 훨씬 실력이 있고 잘 가르치냐. 물론 지금의 나지. 그런데 지금의 나는 인기가 없어. 애들 2명 가르치고 있고 1월 6일 날 오픈을 해가지고 애들 2명 가르치고 있고 근데 뭐 2, 3월이 되면 좀 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문의가 살짝 오더라고요. 1명. 아무튼 앞으로 조금씩 늘을 것 같으면 그런 느낌은 듭니다. 아무튼 1월 6일에 오픈해가지고 아무튼 나이 빼놓고 꿀리는 게 하나도 없거든.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 진짜 지금의 나가 훨씬 낫지. 그런데 그때의 나가 훨씬 잘 나간 거야. 그럼 그건 뭐야? 그냥 그건 운이야. 운. 내가 진짜 엄청나게 막 노력하고 막 그냥 엄청나게 노력하고 뭐 이게 아니고 그냥 살다 보니까 이런 날도 있구나.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런 날도 있구나. 이런 게 내가 막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이런 날이 있구나. 이런 게 반드시 있어.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한 20, 30대가 제일 잘 나가는 뭐 요런. 그러니까 여자들도 이 젊은 프리미엄을 먹는다니까 진짜. 그게 정말 대단한 거야. 젊다는 게 진짜 그 대단한 거야. 프리미엄이 얹어지는 거지. 자기의 원래 실력보다. 근데 이렇게 내가 이런 말 하잖아. 그럼 모든 선생님들이 그런 게 다 있어. 그런 게 다 있어. 어떤 분도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젊었을 때 인기도 있고 막 이랬는데 그때는 본인이 뭐 잘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뭐 본인이 뭐에 엄청난 어떤 방면에 엄청난 대가다 뭐 이런 느낌도 없고 그랬는데, 내가 생각해봐도 사람들이 다 날 좋아하고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젊고 예뻐서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젊으면 또 다 예뻐 보이잖아요. 완전히 정말 뭐 이상하게 생기지만 않았다면 젊은 게 예쁜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젊은 프리미엄을 자기가 가졌었던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그러니까 저 말고도 모든 다른 강사들이 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이게 사람이 잘 되고 못 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노력보다는 운이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이런 것도 노력보다는 운인데, 여기에 좀 좋은 운이 생기는 확률을 좀 더 높이려면 뭔가 선행의 씨앗을 심으면 된다. 내가 심은 모든 것은 씨가 되어서 발화가 이제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같은 말을 해도 한 번 더 참음으로써 인내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 그냥 버럭 화를 내고 그냥 들이붙어가지고 쌈딱처럼 싸운 사람보다는 나중에 그 사람에게로 행운이 올 확률이 좀 더 많지 않을까. 뭐 요런 생각을 하고, 요즘에 선생도 학교 선생도 그렇고 진짜 또라이 같은 그런 선생들도 많은, 정말 이런 시대에 정말 정신 차리고 이 시대의 교육자 같은 마인드로 뭐 한 번 더 참고, 아니면은 뭐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이걸 했지만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후학을 이렇게 키운다랄까, 이렇게 시대를 키운다, 시대를 이끌어갈 아이들을 키운다, 뭐 요런 좀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조금 더 본인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이런 거에 좀 더 신경을 쓰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잘 살다 보면, 너무 걱정은 하지 말아라. 걱정한다고 그 걱정하는 것 때문에 일이 잘 되고 뭐 이런 거 하나도 없다. 그냥 걱정하는 것은,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너무나 무의미한 그런 일이므로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하루하루를 잘 살아보자. 그러면서 선행의 씨앗, 내가 아까 말했죠. 고아와 과부에게 잘 대해주고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를 선정한다 이렇게 외우라고 해서 선행과 정의를 정의 편에 서서 싸우거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이외에는 진짜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막 그러지 않아도 그냥 자기의 때가 반드시 온다. 뭐 요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노력을 하는 게, 뭐 바보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하냐면, 어떤 차에 타고 있는데 더 빨리 가려고 그 안에서 달리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배를 타고 가는데 더 빨리 가려고 그 안에서 달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리석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하는 막 노력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그런 어리석은 이런 것 중에 하나로 나중에 내가 생각할 때 평가되지 않을까. 차라리 엄청나게 노력을 하지 말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살더라도 내가 이 하루만큼은 나에게 온 사람에게 친절하게 다 대하고 겸손하게 말하고 기분이 나빠도 좀 참을 줄 알고, 이렇게 하루하루 나에게 생기는 일을 그냥 받아들이고 나에게 생기는 일을 다룸에 있어서 좀 더 친절한 행동으로 그것을 대하는 것이
쌓이다 보면 운이 되지는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